네, 안녕하십니까? 2강,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강부터 본문학습 배정 한자를 나가보도록 하겠는데, 천자죠, 천자. 4급 같은 경우 천자. 본격적으로 나가기 앞서 우리가 4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급이 천자입니다. 천자면 그렇게 녹록한 글자 수는 아니죠. 물론 천자를 전부 다 훈과 음도 알고 그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도 알고 그래주면은 저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도 봤지만은 여러분에게 무슨 방 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한자 공부만 할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한자 공부만 할 수도 없는데 이 천자를 전부 암기 숙제하시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도 우리 4급 같은 경우 20여 강 남짓인데 이 천자를 전부 머릿속에 숙지시켜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시험 합격의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때문에 시험 합격을 하려면 천자가 모두 숙지가 안 돼 있어도 시험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행으로 시험 합격하는 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4급 같은 경우 백문항이 나갑니다. 50분의 백문항이라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좀 빨리빨리 촉박할 거예요. 빨리빨리 지금 30초마다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답안지 작성은 주관식이니까 답안지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50분 중에 40분 동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백문항을 40분에 풀어야 되니까는 상당히 좀 촉박하죠. 그런데 실제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한 문제당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오늘 시간이 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티가 딱 나요. 뭐 이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요. 이 백문항 구성 요소,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보면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급 같은 경우 교재 말고 제가 최근 어문의 기출문제를 68, 69 한 2회 정도 올려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시험에 치러진, 어문에서 치른 시험이에요. 그 구성을 요즘 트렌드를 한번 보자고요. 큰 트렌드는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이랬습니다. 백문항 중에 1번부터 52번까지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이 부분이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요거 좀 출력해가지고 좀 보세요.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아니고 문제 구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 구성을 봐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한자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걸 읽는 문제, 도금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부분을 한자로 옮겨 적는 문제. 그러니까 도금 문제가 한 41문제 되고요. 그 다음에 12문제. 11문제죠. 11문제가 한자를, 한글을 한자로 옮기는 문제 되겠네요. 합쳐가지고 아무튼 52문제가 한자의 음을 물어보는 건데, 한글에서 한자로, 한자에서 한글로, 이렇게 순서만 뒤바꿔가지고 물어보는 게 벌써 52문항이에요. 여기서 거의 오답이 없어야 됩니다. 52문항 중에 거의 50문항 정도는 맞춰버려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보세요. 이제 부분인데 53번부터 55번까지가 장음 문제입니다. 장음. 장음이 뭐냐면 발음이 단어가 있고 첫 글자에 발음이 길게 되는 거. 그래서 긴장자, 소리음자 그 장음인데 이거는 이 한자가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지게 된 문자다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녹사자, 소리성자, 그 사성. 이 사성과 연관된, 음문학과 연관된 그 부분이라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자 훈과 음만 익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루아침에 잡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험 합격을 목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는 작은 부분을 과감히 제껴버리고 생략해버립니다.
두 문제, 세 문제 맞추자고 후능 공부하는 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시험 합격하는데 대서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과감히 스킵시켜버리는데, 그렇다고 우리 또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그냥 아예 무시하세요 하고 강의를 전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비하는 요령, 팁 정도는 제가 간략한, 꼼수는 아닌데 간략한 대비 방법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시험 공부하실 때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56번에서 74번까지가 훈과 음을 쓰는 문제. 한자 적어놓고 그 글자에 훈과 음을 적는 문제. 그게 지금 19문제나 20문제 가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가 보면은 훈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까 앞에 52번까지 52문제랑 지금 19문제 합치면은 71문제. 지금 100문항 중에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거든요. 70%. 거기서 71문제가 한자의 훈과 음을 알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장음 문제 3문제 빼고 나머지는 또 뭔지 봐요. 75에서 77 약자 문제. 요것도 좀 훈과 음만 알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따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자 문제는 우리가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 다뤄드립니다. 장음은 안 다뤄드립니다만은 약자는 언급을 해요. 그리고 잘 나오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한자 대체적으로 우리 생활 한자에서 배우는 약자가 한 214개 정도, 한 200자 간 넘는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78번에서 80번까지가 한자어의 뜻을 적는 부분이에요. 한자 단어를 적어놓고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뜻을 적는 부분이죠. 그것도 훈과 음 알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1번부터 83번까지 세 문항은 유의자 문제. 한자의 의미가 비슷한 글자로 조합된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유의자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동의자 문제. 의미가 똑같은 거 글자 골라봐라 그거예요. 주관식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4급은. 이게 저희 하위급수는 객관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쉬운데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유의자, 이것도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 다 소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세 문제는 상대자입니다. 유의자, 상대자는 각 글자마다 유의자, 상대자가 있으면 매번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매번 또 자주 반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자의 부수, 부수도 세 문제 나오네요. 이 부수도 본문 학습 과정 속에서 소화가 되는 부분이고, 90분부터 94번까지 5문항이 사자성어 완성형 문제인데, 사자성어도 중요한 사자성어들 본문 학습 속에서 다 배웁니다. 중요한 거는 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거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주로 이제 4급 같은 경우는 네 글자 중에 한 글자 블랭크로 해놓고 그거 뜻풀이를 또 친절하게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워 넣는 거라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5번부터 97번까지가 동음이어. 음은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단어 찾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문자에 관한 문항이 세 문항 나오네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장음 문제뿐입니다. 장음 문제는 따로 본문학습 과정 속에서 언급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 정도 되면은 그때쯤에 장음 어떻게 대비하시라 간략한 팁 정도는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문항 제외하고 100문항 중에 97문항이 전부 다뤄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71문항이 직접적으로 한자의 훈과 음만 알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다? 한자의 훈과 음을 익히는 이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거의 합격선에 근접하는 점수가 획득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이 근본적인 거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장음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거죠. 초지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됐고요. 그럼 기출문제 출력해 놓으셨던 거 접어두고 지금은 풀어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천자 다 배우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천자가 다 실려 있죠. 근데 강의는 아주 쉬운 글자들 그리고 뻔한 단어들은 하진 않겠죠. 어렵고 중요하고 출제 빈도수가 많았던 거 위주로 하겠죠. 자, 그러면 좀 나가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복이 여러 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맨 처음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선 벗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예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습이죠.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자, 1번. 가나다 순으로 실렸어요. 1번. 틈 가짜, 결을 가짜. 날일 표현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가란 음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가나 하나 뭐 이런 음이 나와요. 노을 하자는 비유 밑에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음이 대충 가나 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게 전주 문자구나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거짓 가짜도 이 오른쪽 부분이 똑같죠. 틈과 결을가 그렇습니다. 틈 공간상의 틈이 아니고 짬이나 결을을 의미하는 그 틈이에요. 시간상의 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고요. 공간상의 틈을 의미하는 글자는 따로 있습니다. 틈 극자라고 있어요. 간극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틈 극자. 일단은 틈과 결을가 자는 약자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약자는 날일은 똑같이 쓰고요. 이 오른쪽이 좀 간략해지죠. 오른쪽이 도리어반으로 쓰면 됩니다. 약자가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본문학습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약자, 유의자, 상대자, 사자성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동음이어까지. 그리고 예제하고 그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사자성어들이 쫙 나와 있죠. 그것들 제가 중요한 것들 뽑아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제 설명 속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도 본인이 모르겠으면은 사전이나 요즘은 그냥 포털사이트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일 그러면은 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받은 날 가일이고요. 공가 그러면은 공적인 휴가죠. 병가 그러면 병으로 얻은 휴가. 휴가라 그럴 때 이 가짜 쉬유자에다가 저 가짜를 씁니다. 가짜는 약자로 써봐도 되겠죠. 약자 방금 배웠으니까 휴가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름철에 우리 휴가 받고 저기 놀러 가잖아요. 휴가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출산 휴가 애기 나오면서 또 휴가 얻잖아요. 그 다음에 한가 한자가 한가로 올 한자입니다. 문문자 안에다가 나무목을 쓰면은 한가로 올 한자예요. 한가라고 이렇게 써요. 자, 한가 옆에 촌가 그러면은 이 촌자는 마디촌 그래요.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원래 길이의 단위 아주 짧은 길이의 단위인데 여기서도 시간적으로 짧은 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시간상의 또 단위도 돼요. 그래서 촌각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촌가 그러면은 휴가가 아주 짧은 거죠. 긴 게 아니고 짧은 거. 긴 휴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촌자 들어가가지고 촌토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도 뭐겠어요? 땅이 넓은 거예요? 큰 거예요? 아니겠죠. 작고 좁은 땅. 그게 촌토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가 선용할 때 여가까지. 여가가 뭡니까? 남을 여자죠. 여가를 즐긴다. 여가 생활할 때 그 여가를 이렇게 씁니다. 남을 여자, 결을 갖자. 결을가, 틈가 다 괜찮은데 틈이란 말은 공간의 틈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결을가로 외워두시면 제일 좋겠네요. 모든 단어들이 결을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벗어나질 않아요. 그럴 결을이 없다 그 결을이죠. 결을이란 말 자체는 순우리말이고 여가, 한가, 휴가 이건 다 한자말인 거죠. 그래서 여가를
선용. 선용이 뭐예요? 잘 사용하는 게 여가 선용이죠. 이 선자는 착할 선자인데 뭔가를 잘 하는 거, 그럴 때도 이 선자를 써요. 자, 두 번째. 거짓 가짜. 사람이 거짓말하죠. 사람 인변에 또 가란 음이 나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틈과 결을 가하고. 상대 글자는 뭐가 될까요? 참 진짜가 좋죠. 거짓과 참. 거짓 참. 그리고 약자. 약자는 원리는 똑같겠죠. 지금 이 부분이 간략해지는 거니까 약자는 사람에는 똑같고 오른쪽도 결을 가랑 똑같겠죠. 도리어 완자를 이렇게 쓰면은 거짓 가짜의 약자가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문에만 보더라도 중복으로 여러 번 약자 문제가 나오는 급수들이 한 급수만인가 아니니까는 중복해서 여러 번 나왔었고, 급수를 통틀어 보더라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단체로 막론하고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빈도수가 제일 많은 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왔던 축에 속하는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짜가 일단은 제1 뜻은 거짓이고요. 두 번째 뜻은 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리다. 빌릴까봐 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13개를 적어놨는데 어떤 단어는 거짓이라는 의미로, 어떤 단어는 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빌리는 것도 자기 게 아닌 거죠. 거짓이라는 것도 참이 아닌 거니까. 빌리다하고 거짓하고는 아주 똑같은 의미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파생된 의미라고,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첫 번째 가설 그러면요, 설자가 베풀 설자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말씀 설자를 썼네. 지금 가설을 동음이어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씀설에 가설도 있거든요. 지금 쓰는 그 가설은 임시로 설치한 거예요. 가짜로, 거짓말로 설치한 거예요. 제대로 건축하는, 설치하는 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로 설치하는 거를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시설, 가설물 할 때 그 가설이에요. 두 번째 가령 그러면은 가령 어떻다. 가정법에 쓰이는 그 가령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이라 그럴 때 그 가짜도 저 가짜를 쓰거든요. 진짜로 벌어진 현실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고 상상으로 거짓으로 상정해 보는 거니까 가정이란 게. 자, 세 번째 가성, 이것도 거짓 가짜겠죠. 진짜 진성이 아니고 진짜 목소리가 아니고 진성의 반대로 상대로 가성. 가발도 마찬가지고 자기 모발이 아니고 다른 모발. 그리고 가분수. 가분수 그러면은 분수가 뭔 줄 아시죠? 그리고 진분수라는 게 있죠. 참 진짜 진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진분수는 분수 자체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 숫자,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건 다 진분수라 그러고요. 가분수는 뭐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죠. 같거나 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같으면은 사실은 분수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자연수죠. 그리고 분자가 분모보다 커버려요. 뭐 2분의 3 이런 거는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의 정의로 보면은 이거는 가짜 분수인 거고 1을 넘어가는 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게 참으로 분수인 거다. 그래서 진분수라고 합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만한 그 단어들인데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배워두면 우리 급수만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어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휘구사를 적확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 학과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강남 엄마들은 그런 걸 일찍 캐치를 했기 때문에 원래 한자 발음이 강남에서 먼저 불었어요. 지금도 강남에서는 아이들을 꼭 국영수 이 과목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 과목도 많이 과외도 시키잖아요. 한자도 강남에서 제일 열심히 시켜요. 아시겠죠? 자, 가면 거짓 얼굴.
가명 그러면 가짜 이름이라는 뜻이겠고, 예. 가정법의 가정을 그렇게 씁니다. 거짓 가짜 정할 정자를 써요. 예. 임시로 가짜로 정하는 거.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다면 어떻겠는가? if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겠다? 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안 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비가 온다면 어떻겠다? 예. 그 가정할 때 그 가정을 저렇게 씁니다. 가사 그러면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가건물 마찬가지죠. 아까 가설이라는 단어도 써봤는데 가건물 그러면은 실제로 제대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지은 건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가교도 마찬가지. 다 가짜의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같은 단어도 다 장자가 꾸밀 장 그렇습니다. 치장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럴 때 쓰는 그 장자예요. 무기로 꾸민다. 무기를 이렇게 막 총도 달고 수류탄도 달고 이런 걸 무장한다 그러죠. 그럴 때도 이 장자 써요. 씩씩할 장자 밑에 오두자 쓰는 꾸밀 장자입니다. 그런데 화장할 때는 화장한다. 그것도 꾸미는 거니까 이 장자 쓰나요? 그때는 좀 달라요. 화장이라 그럴 때는 이렇게 쓰이는 장자를 쓰는데 자, 요 장자. 그래서 가장 그러면은 가장 무도에 있죠. 막 가면 쓰고 막 옷 이상한 거 입고 막 가장 무도에 할 때 그 가장을 꾸밀 장자, 거짓 가짜 써요. 그리고 가처분도 임시로 처분하는 거. 그게 가처분이죠. 지금 나와 있는 13단어가 전부 거짓가의 의미인데 요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가차라고 있습니다. 가차. 가차 문자. 우리 육서를 배웠죠.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1강에서 육서를 배웠는데 마지막 문자가 가차 문자였잖아요. 이때는 이제 빌릴까의 의미죠. 빌릴까, 빌릴차. 빌린 것도 자기 게 아니니까 거짓이라는 의미하고 동떨어지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음이요. 아까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가설, 거짓 가짜, 말씀설자 가설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 학설인 거죠. 이 가설은 임시로 지은 거고, 임시로 설치한 거고, 그 정도. 자, 세 번째는 거리 가짜인데, 거리 가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파자를 해서 보면은 요 단일행자가 좌우에 싸고 있고, 가운데 이 쌍토규자라고 하는, 흑토가 두 개라서 쌍토규 그래요. 쌍토규자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거리 가짜입니다. 그래서 유의자를 보면은 거리, 사람 다니는 거리니까 길이라는 의미로 뭐 길도자 또는 길로자 이 정도를 유의자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되는 건 없고 유의자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를 보시면 그 글자가 들어간 해당 한자어를 보시면은 상가,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상가. 이 상자는 장사하는 상자예요. 상가. 홍등가. 홍등가는 됐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가로등. 길거리를 밝혀주는 밤에. 가로 그러면은 이 가로 자체가 길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가로등이라고 있죠. 등불. 가로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길거리에 쭉 늘어서가지고 불빛을 내는 가로등. 그리고 시가전. 시가. 도시에 난 그 길에서 전투를 하는 게 시가전이죠.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폭탄 터지고 시가전. 전자가 싸울 전자죠. 전투, 전쟁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가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가로등의 그 가로나 마찬가지예요. 길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가두. 고개 좋네요. 가두. 가두가 뭡니까? 길머리가 뭐예요? 이것도 그냥 쉽게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두 행진이란 게 있죠. 가두 행진. 뭐 시위대가 가두 행진을 한다 할 때 그 가두 행진을 이렇게 써요. 길 따라서 쭉 가는 거죠.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선전이라고도 있어요. 선자가 베풀선 그러는데, 선전 그러면 널리 알리는 거예요. 전자, 전할 전자. 무슨 상품을, 뭐를 널리 광고하고 알리는 게 선전이죠. 길에 서가지고 마이크로, 우리 상품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게 일종의 가두선전인 거죠. 우리 상품 사세요. 가두선전. 자, 그 다음에 가로수, 가로등, 마찬가지 구조니까 알 수 있겠고, 활락가, 홍등가, 활락가 이런 거 왜 실어놨는지. 아무튼 사실 홍등가 이런 단어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교육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잖아요. 자, 4번 갑가자, 사람인 변에다가 장사고자라는 걸 쓰면은 갑가자입니다. 갑, 물건 갑 할 때 그 갑이죠. 갑가자. 요거는 약자 문제가 아주 결을가나 거짓가 약자보다는 요 갑가자 약자 문제가 좀 더 자주 나왔어요.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사람인은 똑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밑에 있는 조개패가 사라지고 윗부분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씁니다. 요게 갑가자의 약자예요. 해당 한자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가액인데 값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액자가 편한 한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한 이 액자가 편한 한자가 아니고 손님객자인데 손님객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한 이 액자가 액면, 겉면을 액면이라고 하죠. 드러난 면, 액면가 할 때 그 액면이에요. 액자라 그럴 때도 이 액자 쓰고요. 그래서 가액 그러면은 겉에 드러난 매긴 값을 뜻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라 설명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가, 대신 지불하는 가격이란 말이고요. 가격이라고 할 때 격자도 잘 보세요. 격식 격자죠. 경물치지라 그럴 때 그 격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호가인데 호자가 부를 호자입니다. 호가가 뭐예요? 부르는 가격, 값을 부르는 게 호가죠. 호가하고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죠.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집주인은 호가를 10억 그랬는데 10억에 살 사람이 없어요. 실제 매매는 7억 5천에 이루어졌어요. 호가하고 매매가하고는 다르죠. 호가는 부르는 가격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가치관. 요거 중요하네요. 가치관 할 때 가치. 치자가 무슨 치자예요? 갑치자라는 겁니다. 사람인 변에다가 고들직자를 하면은 갑치자예요. 갑과 갑치. 의미가 똑같네요. 동의자 관계네요. 가치관. 볼관자. 이건 관점이란 뜻이죠. 가치를 두고 보는 관점. 그게 가치관이죠. 복지에 가치를 두는지 성장에 가치를 두는지 이것도 일종의 가치관이죠. 가치관이라고 할 때 갑과 갑치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가, 그 염자가 청렴하다라는 뜻의 염자인데 염가는 뭐예요? 일단 의미는 저렴한 가격이죠. 그럴 때 갑과자 약자로 써버릴게요. 저렴한 가격이 염가예요. 염가 판매 그러면은 깎아서 할인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럴 때 청렴할 염자를 써요. 청렴한 거는 뭐예요? 아껴 쓰고 무슨 부유한 거하고 좀 거리가 있죠. 말하자면 돈이 없는 거랑 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염가 그러면은 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은 맥락이 조금 닿죠. 근데 이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강부회한 건데 아무튼 이 청렴할 염만 알아가지고는 염가다 저렴하다 그럴 때 저렴자 쓴다라는 거 모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 맥락으로 유추해내기가 힘들어요. 방금 저야 좀 억지로 견강부회해가지고 붙여보긴 했는데 아무튼 염가라 그럴 때 이 염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려워요. 저렇게 조합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값이란 가격이란 의미예요. 그리고 저 맨 밑에 줄에 그 두 번째 단어 평가 그러면은 평가가 뭐예요? 값어치를 평론하는 거예요. 값어치를 매기는 게 평가예요. 값을 매기는 게 평가입니다.
자, 5번에 더할 가짜, 힘력자에다가 if자를 이렇게 쓰면은 더할 가짜입니다. 뭐 힘을 더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더할 가짜입니다. 그래서 유의자, 일단 유의자 먼저 보면은 더하다라는 의미의 글자는 더할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 더할 증자, 흑토변에다가 일찍 증자를 쓰면은 더할 증자죠. 요 익자하고 가짜하고는 조합해가지고 쓰인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요 증자하고는 익숙하죠. 증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뭔가 점차 더해지는 거. 그리고 더할 첨자도 있어요. 첨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첨자는 빼고 두 글자만. 자, 상대 글자로는 뺄 감자가 좋죠. 덜감, 뺄감. 그래서 가감 그러면 더하고 빼는 거예요. 우리 곱하기, 아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자 말로 가감승제라고 해요. 가감승제. 가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더하기예요. 감은 뭐예요? 빼기예요. 그 다음에 승자, 이길 승자를 쓰는데 이 승은 뭐예요?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제자, 덜 제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가감승제가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사칙연산도 이거 한자 말인데 그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가감승제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우리 저기 수학 기호 이렇게 표시할 때 뭐 x제곱, y제곱, 뭐 1이다 이게 원에 관한 식이잖아요. 이거를 젊은 선생님들은 x제곱, y제곱 이러는데 나이 드신 수학 선생님들은 x 2승, y 2승 승이란 말을 써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승을 왜 쓰시는지 그냥 저게 제곱의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자 말에 이길 승자, 그게 곱하기라는 말이거든요. 이 제곱이란 게 뭐예요? x가 두 번 곱해졌다는 말이니까 곱하기를 한자 말로 승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신기하죠? 나만 신기한가? 자, 예제에 해당 한자어로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가 가담입니다. 가담. 어떤 단체에 가담한다, 범죄에 가담한다 할 때 그 가담. 담자가 좀 어렵죠. 이게 맬 담자라는 겁니다. 뭐 어깨 같은데 짊어지는 거, 매는 거. 근데 이 담자가 뭐 부담 이럴 때도 저 담자를 쓰고요. 그리고 뭐 전담한다, 오로지 맞는 거, 혼자 맞는 거, 뭐 전담 마크, 뭐 전담 할 때, 전담 수사할 때 그 전담을 저 담자를 써요. 가담은 뭐 단체에 가담한다, 뭐 범죄에 가담한다 그럴 때 그 가담입니다. 증가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액 그러면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가, 참가도 괜찮네요. 어떤 단체에 봉사 모임에 참가한다 그럴 때 가짜를 더할 가짜를 씁니다. 구성원으로서 첨가 추가된 거니까 참가를 할 때 더할 가짜 쓴다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죠. 그리고 가압 그러면은 압자가 누를 압자 압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압력을 더하는 게 가압이죠. 누를 압자도 꽤나 복잡하게 생겼죠. 싫어할 염자 밑에 흑토자를 이렇게 쓰면 누를 압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걸 뭐라 그래요? 기압이라고 그러고 물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압력을 뭐라 그래요? 수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 이 압자 써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쭉 눌러가지고 박을 수 있는 못을 뭐라 그래요? 압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 압자를 씁니다. 신기하죠? 자, 가중, 무게가 더해지는 게 가중이고요. 가해 그러면은 해로움을 주는 거, 해로움을 더하는 게 가해죠. 그리고 배가 그러면은 이 배자가 곱배자예요. 곱배자. 배로 늘어나는 게 배가죠. 그럴 가능성이 배가 됐다 그러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플러스로 늘어나는 것보다 곱으로 늘어나는 게 더 커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무한급수도 배웠고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도 배웠는데 다 그게 곱의 곱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열 그러면 뭐예요? 열을 더하는 거죠. 가속 속도를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이 그러면
맛을 더하는 거죠. 예. 조미료 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예. 가미한다. 예. 가산 그러면은 예. 계산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 가세 그러면은 세자가 형세, 힘이라는 의미죠. 예. 가세. 세력을, 형세를 더하는 게 가세죠. 자, 그리고 오를까. 오를까는 좀 할 얘기가 많네요. 그럼 더할 까자까지 해볼까요? 사실은 지금 저기 첫날이라 앞에 뭐 시험 어떻게 강의를 이용할 것인지,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문 학습은 5자밖에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속도도 일부러 좀 천천히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 진도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소화하는 글자 수도 더 많을 거고 속도도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 말은 복습이 초반에 이렇게 제때제때 안 되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몰아서 복습하려면은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방학 때 학생들 방학 숙제 안 해놓으면 개학하기, 뭐 개강하기 전쯤에 그냥 바로 하려면은 일기도 쓰기 힘들고 막 일기 쓰면 소설 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방학 숙제도 몰아놨다 하려면 하기 힘들어요. 미리미리 그때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망각의 곡선, 이게 시간축이고, 기억이, 잔존하는 기억의 양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복습을 함으로써 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기억 잔존량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처음과 같이 유지하려면 요거는 복습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 3강에서 뵙겠습니다.